코스트 시퀀스 러닝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첫 번째인 식투식 러닝 그다음에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투식 모델이라는 걸 살펴보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시퀀스를 인풋으로 받아서 어떤 시퀀스를 아웃풋으로 내뱉어 주는 모델을 식투식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인코더 같은 경우는 인풋에 대한 어떤 정보를 축약을 하는 컨텍스트 벡터라는 것을 이제 생성을 해내서 이걸 디코더에 넘겨주게 되고, 디코더는 인코더로부터 생성된 컨텍스트 벡터를 받아서 인풋에 맞는 어떤 아웃풋 시퀀스를 생성하는 그러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식투식 모델은 이제 인풋에 대한 정보를 고정된 길이의 컨텍스트 벡터로 디코더에 넘겨주기 때문에 성능에 한계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투식 모델에서 처음 이제 제안이 된 게 어텐션 메커니즘이고요.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디코더에서 어떤 시퀀스를 출력을 할 때 각 시점에 원하는 컨텍스트 정보, 그러니까 컨텍스트 벡터를 원하게 이제 선택을 해서 이 출력 값을 생성해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면은 파란색 부분이 인코더고 빨간색이 디코더인데, 이 파란색의 디코더의 특정 시점에 대해서 이 인코더 정보들과의 다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어떤 컨텍스트 벡터를 생성을 하고, 이 컨텍스트 벡터를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생성을 할 때 넣어줌으로써 좀 더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디코더의 시점과 인코더의 각 시점의 그 유사도를 계산을 하는 걸 이제 어텐션 스코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어텐션 스코어를 시각화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시각화를 할 수 있고, 이 어텐션 스코어를 바탕으로 디코더가 이제 어떤 정보를 조금 더 반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거를 중요하게 반영을 했는지를 해당 시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이제 어텐션을 이제 주로 활용을 한 모델이 되겠고요. 어떤 RNN과는 다르게 RNN은 어떤 인풋 시퀀스를 이제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불가능한데, 트랜스포머는 인풋 시퀀스를 이제 한 번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가능해서 이제 학습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먼저 포지셔널 인코딩인데,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제 RNN과 다르게 인풋 시퀀스를 한 번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단어다, 두 번째 단어다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좀 손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서 인풋 인베딩이 어떤 그 위치 정보를 보존해주는 그러한 거를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와 같은 식을 활용을 해서 어떤 포지셔널 인코딩을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각 시퀀스의 포지셔널 인코딩에 대해서 어떤 그 유사도 값을 계산을 해보면 가운데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시퀀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포지션 인코딩 사이의 유사도도 감소하는 것을 아래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포지션 인코딩의 그 놈값, 벡터의 놈값을 계산을 해봤을 때 그 벡터의 놈값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력 데이터에 이 포지션 인코딩을 더해줘도 그 벡터 사이의 크기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추가를 해준 다음에 이제 멀티헤더 셀프 어텐션이라는 것을 이제 수행을 해주게 되는데, 이건 이제 인풋 인베딩 사이의 어떤 상관관계를 통해서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인풋 인베딩이 있을 때 이 인풋 인베딩을 쿼리와 키와 밸류를 계산을 해주는 웨인 매트릭스를 곱해서 이 각각 인풋 인베딩에 대한 쿼리 키 밸류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쿼리 키 값의 프로덕트를 통해서 각 시점의 그 인풋 인베딩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게 되고, 그 계산된 유사도를 바탕으로 밸류 값의 웨이썸을 통해서 각 시점의 그 인베딩 값을 계산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과정은 이제 일반적인 셀프 어텐션이고, 이거를 여러 번 수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통과를 한 다음에는 어떤 레디주얼 커넥션이랑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추가를 해주게 되고, 이렇게 생성된 어떤 인베딩 값을 이제 피드포워드 뉴럴넷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 어떤 512차원의 어떤 인베딩이 있으면 그걸 2048차원으로 늘렸다가 다시 512차원으로 줄여주는 이런 피드포워드 뉴럴넷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뉴럴넷 통과한 다음에도 이제 레디주얼 커넥션과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인코더에 대한 설명이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디코더에 대한 설명인데, 디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시퀀스를 생성을 할 때 과거 시점의 단어만 보고 다음의 단어를 이제 생성을 해나가기 때문에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어텐션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모든 시점의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디코더 부분에서 이제 마스킹을 해줄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할 때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쿼리랑 키의 다 프로덕트를 통해서 유사도를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인피니티 값을 이렇게 씌워주면은 실제로 소프트맥스에서는 이제 0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씌워주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인데 이렇게 마스크 셀프 어텐션을 통과를 한 다음에는 이제 인코더의 최종 출력단과 이제 각각의 디코더 각 디코더의 레이어에서 이제 어텐션을 수행을 해주게 되는데 이거는 셀프 어텐션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텐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코더에서 이제 쿼리랑 키랑 밸류 값을 계산을 해내게 되고 디코더에서 쿼리 값을 계산을 해내서 이제 일반적 그 앞에서 봤던 그 쿼리 키 밸류 그 쿼리랑 키랑 유사도 계산한 다음에 밸류에 웨이썸해주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코더에 나온 어떤 임베딩을 이제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를 한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해주게 되면 이게 어떤 단어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